먼저 오늘 얘기는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광복절 특사 이제 복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끈한 이유가 뭡니까, 본정님?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패싱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음. 당 대표가 돼서 딱 가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런 사면 복권이 있을 때는 정무수석이 당에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에는 의견을 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적이 없는 거야. 대통령실은 마음대로 한 거야. 패싱됐다,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당장 들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인 측면인데 지난번에 사실은 김건희 씨 문자 사건으로 정치적 재미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김경수 씨, 양김 씨네. 양김 씨 덕분에 내가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특히 영남에서 지분을 넓힐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영남에서 정치인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영남 보수들이 김경수 지사를 경쟁자니까 싫어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를 저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PKS의 본의율의 지지율의 확장 이런 것들을 노렸다. 저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전해지는 워딩을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은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맞는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본인이 뭐 본인 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뭐 고개도 좀 뭐 악수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패싱된 거에 따른 어떤 불쾌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용산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한동훈 대표는 찾고 있잖아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봤을 때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고려로 아마 좀 차별화 포인트를 삼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멀리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포석이다. 뭐 그런 약간 견제구 이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뭐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나 언론의 해설을 빌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세력이 봤을 때 김경수를 뭔가 복권을 시킨다, 이 얘기는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세력에 대한 뭔가 공감 혹은 이제 우대 이런 걸로 여겨져서 보수 지지자들이 반대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음모론이죠. 네. 이른바 이제 와이모 씨, 음메 씨가 이제 움직였다라는 음모론인데 저도 그런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신의 퇴임 후의 불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정치적인 출발점이 됐던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타협점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퇴임 후의 보장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군가가 잔머리 코칭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짐작들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3자가 그렇죠, 부상하는 거니까요. 예,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지금 그대로 가면 어쨌든 49대 51에 이재명과 양자구도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저항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해서 지난 전대 때도 그랬고 그 보수의 스피커들이 문재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로서 그런 수사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뭐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한동훈 같은 사람은 실제로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아니, 나쁜 인간 뭐 이런 거는 이제 변희재 전 대표의 그런 평가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핸디캡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영원한 핸디캡은 국정농단 수사를 두 사람이서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핸디캡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핸디캡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핸디캡을 어떤 식으로든 밟고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용산하고 좀 차별화 포인트를 찾은 것 같고, 근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또 모였나 봐요. 오늘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는 거죠? 네, 모여가지고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하기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또 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선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또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 저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대로 고한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또 각을 세운다. 이러면은 이제 4차 윤한 갈등이 또 네.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아니 거죠. 그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4선이라는 거는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 그렇죠.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도식적 분류를 해보다 보면 상당수가 친윤계라고 해석이 될 법도 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 바뀌는 거죠. 저는 뭐 기회주의 세력이다.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덕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덕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지 않고 다시 빼지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뭐라고 합니까? 좀 강함 때문에 겉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마음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석에서 물어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윤한 갈등을 잽을 던지면서 만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죠. 그래야지만이 이른바 중도 확장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세력도 생기는 거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윤계 중에서 중진 의원들 중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도 하면서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의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이렇게 언론 통해서 의사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견도 내놓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항상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본인의 의사는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비직접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방식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앞으로 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아마 본인 차별화 포인트로 계속 삼으면서 갈등을 조금 더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예. 지금 윤한 갈등 저희가 이제 따져보기로는 총선 기간이 2번 있었고 이번에 이제 전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있었던 거고 이번에 되면 횟수로 4번째가 되는 건데 만약에 당내 이런 반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복권시키겠죠? 복원시키죠. 네,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게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이런 측면을 넘어섰어요.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는 거예요. 역대로 관행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8.15든 3.1절이든 사면이 있으면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의견 묻습니다. 아, 이번 사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까? 예,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뭐 영수회담이 있으면 이런 막 이제 명단 쪽지 들고 갑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대한민국의 하다못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국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윤석열 네. 이 대통령실 쪽에서 책임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도 앞뒤가 안 맞죠. 사면을 시켜주고 복권은 안 된다. 이거 말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이명박도 사면 됐는데 네. 사면 복권 다 됐는데 김경수는 왜 안 됩니까? 왜 내 경쟁자입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아주 이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건수를 잡아가지고 윤한 갈등을 만들어서 지지율 포인트 쌓는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죠. 사실 불편한 게 이번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의 핵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복권이거든요. 아, 오히려 실제 진실은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 저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경수라는 카드를 좀 지나치게 좀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정무적인 목적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거를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 충분히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질이 상당히 희석된 측면이 있다. 예, 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당정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전원이든 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영수회담 앞두고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또 이렇게 받아버려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갈라치기고 꼼수라는 그러니까, 증거입니다. 왜냐면요. 민주당에서는 네.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부터 정경진 교수 사면, 김경수 지사 사면 복권 이야기 이미 공개적으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네. 예.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걸 뭐 전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스피커 틀어놓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뭘 쪽지 전달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SBS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용산 쪽에서 우리가 그 김경수 전 지사 네. 사면 안 시키게 그 경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원희룡 했을 장관 때 포함한, 이재명 네. 대표가 아니 경쟁자 많을수록 좋다. 오히려 이제 그걸 대받아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여야 정 할 거 없이 지금 김경수란 사람 하나를 놓고 지금 이게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 건데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가진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본장이 보시기에는 귀국한 이후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안 폭발이 합니다. 있을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귀국도 일찍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러나 환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왜? 윤석열 정권에 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딱 갈라치기 아닙니까? 대통령기실에서 사실 그런 메시지 안 내요 원래. 그렇죠. 통상적인 예. 정부는. 그런데 이거는 품격도 없고 늘 장깨만 생각하다 보니까 야권 갈라치기 하려고 이제 그런 꾀를 부리는 거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있었던 비선에서의 무슨 교수들 만남 이것도 네.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작 정치하듯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 사면을 통해서 여권 분열시킨다. 한동훈도 견제한다. 다양한 포석들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저는 김경수 지사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은매시 그분이 움직이는 것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YC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총리 박영선 총리설이 나올 때도 특정한 자리에 거명이 됐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같은 경우에도 네네.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가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김경수 지사가 은매 씨가 말 그대로 설득을 한다고 해서 넘어오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들의 핵심은 속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비서실장 관련 수사들 2년이 지났는데 네. 속도가 잘 안 나죠. 이화영 수사, 이재명 수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상대적인 내용에 네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전주지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이제 소환 통보를 했다. 뭐 네. 중진국 이사장 자리 관련해 가지고 중진국 이사장 네. 자리가 이상직 이사장 때 네네.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죠.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속도의 문제에서 네. 굉장한 차이가 있다. 친명과 친문을 다루는 것이 그 부분을 그 분명히 보시기에는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참고해서 네. 봐야 된다. 네네. 자꾸 저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은매 씨가 누구냐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은매 씨 모르면서 유튜브 들으면 안 되지. 은매 씨는요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네. 아무튼 은매 씨 뭐 멘트 속에 들어가 양모 있습니다. 씨라고까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뒤에까지 얘기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평론가님? 네. 말씀을 두 분 다 아끼시네요. 직접 실명 거론하기에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뭐 지방 분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귀국을 했을 때는 영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지금 독일에 계시다고 하는데 여하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여하간 친문계가 뭉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상 음.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과연 친문이 뭉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해가지고 자기 대선을 위한 어떤 행보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저는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낮다. 본인 개인 캐릭터도 그렇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하고 이럴 때만 해도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랬는데 결국은 시대가 나가게 만들었고 김경수 지사도 본인 지방 대통령 나갔잖아요. 시대가 다르죠. 네. 시대가 다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할 생각이 없는데 본인의 정치적 동지인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정치가 억울하면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됐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기는 어려운 거죠. 시작점 자체가 너무 시작점 다르다. 자체가 다른 거죠. 김경수 네. 지사가 정치를 시작하려면은 문재인 정부를 뒤엎은 윤석열 정부를 나도 엎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투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모를까요? 사면 복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은 것처럼 이미지 포장되는 측면에서 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그런 상황에선 그렇게 보인다. 근데 그런 경우의 수는 없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여하간 조국 대표가 요구 상황은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서 비워질 경우에는 새로운 머리를 찾으려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골몰하는 과정 속에서 여간 결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요구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경주 지사는 결이 다른가요? 아니 뭐 꼭 그건 그렇지는 아니지만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두 분이 시도지사 시절에 뭐 정책적인 일들도 같이 해본 적도 있는데 관계 좋아요. 두 분 그리고 관계가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든 김경수 지사든 조국 대표든 서로 간의 약간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윤석열 정부의 그 조기 종식이라든가 국정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이제 연대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적대적 경쟁이라든가 파산적 경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와중에도 갑자기 대권 주자 후보 이름이 여러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네. 이제 2등이라고 하지만 큰 표차로 지고 있는 2등이긴 하지만 그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뭐 우리 당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고 김부겸 총리도 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이탄희 박용진 전 의원도 있다. 이런 분들이 차기 대선 후보관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 오늘 이제 박지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난이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그 지사가 경쟁하면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네. 어떤 정당이건 간에 당내 대선 주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 입장에서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럼 현실적으로 그 언급된 그 후보들이 국민적 지지라든가 심지어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거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를테면 뭐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낸다든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액션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다져 나가는 것이지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런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무슨 그렇죠. 민주당 대선 네. 후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